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 채널을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역시 사주 사례 연구 자료로 실전 사주풀이 목록에 저장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남자 덕이란 도덕적이나 윤리적 입장에서 나를 대해주고 공정하고 나를 넓게 이해해주며 베풀어주는 은혜, 그리고 도움을 주는 남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인데요. 연애는 잘하지만 결혼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애인은 많은데 남자덕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원국과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진년 개유월 을유일 정해시에 태어난 여명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기준해서 58세인 이 주인공은 남자의 인연이 빈번해서 여러 차례 연애 경험은 있으나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감명 포인트입니다. 그럼 사주 원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구조를 봤을 때 양보다 음이 강해서 전형적인 여자의 성향일 듯합니다. 오행은 목 둘, 화 하나, 토 하나, 금 둘, 수 둘로 오행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수 기운이 더 강한 사주입니다. 일간 을목을 돕는 세력은 연간의 겁재와 월간과 시지의 인성이 돕고 있지만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합형충과 신살은 오미 공망, 진 화계 천살, 유 장성 도화, 해 영마 망신, 유유 자형, 갑진 백호, 진해 원진, 진유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목 일간이 6월에 태어난 편관격입니다. 신약사주의 편관격은 재화나 설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지의 습기가 너무 강해서 금을 화로 제하며 조우를 맞추는 시간의 정화로 용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을목나무가 결실을 거두려면 따뜻한 화기가 필요합니다. 가을의 을목은 병정화인 조후의 용신을 쓰느냐 아니면 살인상생으로 월간의 개수를 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사주는 개수 용신인 듯 해도 6월의 을목은 10중 8구 병정화가 용신이 됩니다. 강한 편관인 금이 을목을 무너뜨리는 형상이라서 화로서 화급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식을 낳고 남편과는 저절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개수는 병정화를 극하는 기신이 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서 용신을 극하는 정계충이 일어나니 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왕한 금을 다스리고 조우를 맞추는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신제살격으로 화가 용신이 됩니다. 식상인 화가 용신이다 보니 남에게 음덕을 쌓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주인데요. 화가 뒤에 있고 실살이 월에 있어 좋은 격은 못 되고요. 오히려 관식투전의 경향이 생기게 되며 자식을 낳으면 남편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관식투전이란 관이 앞에 있고 식상이 뒤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경통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가 습하기 때문에 개수 기신을 충퇴시키는 39세 기사대운이 돼서야 비로소 좋은 운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미인형으로 관살이 많은 여자들에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남자의 인연이 빈번해서 여러 차례 연애 경험은 있으나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지와 월지 간에 유유자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남자와의 인연에서는 항상 편관형을 만나니까 애정, 동거, 금전 중에 항상 빠지는 것이 2가지 이상이 됩니다. 또한 관살이 기신이니까
만족스러운 결혼 상대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시간에 정화 용신이 통근과 생조가 없어 무력하므로 유금 7살이 기승을 부려 자연적으로 몸이 약합니다. 용신 정화에 해당하는 심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신경쇠약도 있습니다. 성격은 편관격이라서 간혹 욱하고 격분을 잘하고요. 또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연 기준으로 일월지의 유금 도화가 편관성이기 때문에 도화살이 되고요. 또한 여명에서 생식기에 해당하는 식상이 용신이니 향락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명에서 관성의 입고처가 있는 명은 결혼을 늦게 하므로 액땜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명은 연지에 관성 유금의 신진 묘지를 가지므로 초년 이성우는 반드시 이별의 곡절을 겪어야 합니다. 관인이 상생하는 여명은 주로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나 매력에 빠져서 줄기차게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일반적으로 여명에 관살이 많으면 관살 혼잡이라 하여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 내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간명시에 주의할 점은 관살이 개수가 아니라 관살이 동정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살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합으로 묶여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9세 경호대운은 경호 목욕지로 오는 대운입니다. 경금은 정관이지만 오화에 거함으로 욕지가 됩니다. 실제로 목욕지 운의 이성과의 인연은 불안한 요소를 내포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속빈 강정과 같을 수 있고요. 유흥이나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대상과 인연이 잘 되므로 결혼에 급한 나이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38세 경호운 신사년에 애인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한 일간에게 편관인 금은 부담이 가는 세운입니다. 세운 지지사화는 월지 유금을 극하고 시지를 사해충하며 사유합 금되어 편관으로 변한 기신이 되는데요. 즉 남자 문제로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시지 해수는 인성으로 모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친의 건강이나 문서로 인한 손해도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용신이 앉은 자리를 흔들면 충격이 큰데요. 정임 암합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였으니 용신인 정화도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불길한 세운입니다. 이번에는 39세 기사대운을 살펴봅니다. 이모년 39세는 정임합으로 용신이 합하니 불리할 듯하지만 지지가 오화이기 때문에 용신이 뿌리가 돼서 서서히 좋은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이 될 것입니다. 41세 갑신년과 42세 을유년은 세운 지지로 관살 혼잡된 운이 도래합니다. 남자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나 천관으로 갑을목 비겁을 대동하기 때문에 유부남과의 인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43세 병술년은 연지 관성 인묘지인 진토가 진유합으로 묶여있는 관성 유금을 진술충하여 진유합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묶여있던 유금이 완전히 살아나고 세운 천간에는 상관인 병화 용신운이 술토에 병술 인묘되긴 하지만 시간의 정화 용신이 뿌리가 되므로 결혼이 가능하고 자식을 볼 수도 있는 운입니다. 다음은 49세 무진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대운은 무계합으로 용신 정화를 극하던 개수 기신을 합거하니 기운입니다. 그렇지만 대운지 진토는 수를 머금고 있으며 다시 진유합금으로 변해서 관성을 묶어버리니 불리합니다. 진토는 유금 관성의 신진 입고처가 되는데요. 남편의 사업이나 건강에 적신호의 운이 됩니다. 그러나 정묘대운은 용신대운이기 때문에 큰 화는 없다고 봅니다. 묘가
묘유충하여 묶인 진유합을 충하여 풀어주므로 관성인 유금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운이라고 봅니다. 일지묘유충은 해묘합으로 일간의 뿌리가 되는데요. 충으로 인한 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9세 병인대운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명주가 늦게라도 결혼을 한다면 병인대운은 용신의 장생운이라 본인의 건강이나 자식의 발전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유금은 신인 절퇴지에 이르게 돼서 남편에게는 흉한 운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